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신축년입니다. 자, 닭띠분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닭띠분들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 유자가 됩니다. 이 유자는 그 장성살이라고도 하고 왕지라 가지고 가을의 중심 글자이고 또 동물로는 닭띠를 의미합니다. 왕지다 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편안한 생활이다 보니까 즐거움의 상징인 그 호색적인 경향도 좀 나타나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화의 기운으로 그 이성에 대한 관심도 크고 이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치와 허영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낭비벽도 덩달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닭띠를 나타내는 이 유자는 그 음력으로는 추석이 있는 달이죠. 자, 8월달을 나타내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닭띠에 태어난 인물로는 그 고려 태조인 그 왕건, 4대 왕인 광종,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이나 7대 세조, 그 다음에 시행육신의 한 사람인 신숙주와 태계 이왕 권율장군 이런 분들이 닭띠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6대 왕인 그 단종과 삼촌인 그 7대 세조가 같은 닭띠생인데 세조는 삼촌이고 단종이 그 조카인데 어린 나이에 삼촌한테 왕위도 빼앗기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죽음까지 맞이한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되니까 세상 참 요란하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닭띠 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닭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닭은 새벽을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는 길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닭은 그 서로 아껴주는 그 부부의 상징으로 닭을 두고 백년가에게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닭띠생은 그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예질이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고 또 의리가 있고 명석해가지고 지능도 있고 사례심도 강해가지고 남들과 좀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창조하는 뛰어난 힘이 있고 또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야무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적이거나 호탕한 면도 있고 도화살 기운이 강해가지고 이성 문제에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닭띠 분들의 2021년도 신축년이죠. 자, 신축년 한 해 동안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개살에 삼합이 함께 합니다. 거기다 날삼재까지 함께 하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력과 창작력에서 좀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이나 침수업 아니면 종교, 철학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좀 심취하기 쉽고 교육이나 문화 같은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감추는 그런 매력으로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은 그 지난 시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기운이 강해가지고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화와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지난날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은 현상 유지가 좀 유리하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장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좀 답답한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한 해를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거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특수한 학문에 심취하거나 아니면은 지난날에 했던 일들을 새로 재개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상당히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기분 좋게 풀려나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날삼재가 함께 하네요. 삼재가 뭐 있다 없다 참 말들도 많은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날삼재에는 금전거래에 조금 주의하시고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재운에서는 그 직장이나 주거지에
다소간의 부침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동수가 좀 생기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재가 이렇게 삼합과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삼재의 흉의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에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5세 65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 불리하고 지금까지 하시던 그 일은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때는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할 때는 재물운에 부침이 많아 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고 또 하는 사업이나 일에서는 조금씩 부침도 따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을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태어난 해에 여기 을목하고 그죠? 자, 신축년에 요 신금이 이렇게 을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때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심리적인 갈등으로 좀 끝나는 그런 경우니까 스스로 좀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쇠지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로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좀씩 따르고 일 처리가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기운도 생긴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어려움도 따르고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골치가 썩거나 조금씩 문제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자,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 일로에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에서는 모든 일이 상당히 좀 잘 풀리는 그런 운세다가 보니까 자만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불화나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화목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관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운이나 직장운이 좋아 가지고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취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좋은 소식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가 그리 크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희망에만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하는 이런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와의 인연도 좀 약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부족하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문서운이 조금 박한 그런 시기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차분히 준비하는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3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위축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12운성이 묘지에 속하는 이런 시기에는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어려움이 없는지 조금 보살피고 돌보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에 닭띠 분들의 월운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월달부터 시작이 돼 있고, 그죠? 내년 1월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띠운세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보니까 2월달이 첫 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월달이 음력으로는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월달 경인월이네요. 짭살에 원진이 함께합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으나 통상 현재보다 나쁜 상황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대외 활동은 위축되기 쉽고, 실직이나 아니면 사업의 그 부도 같은 이런 부침도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지출은 많아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겠고요. 주택이나 사업에서는 수리를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합니다. 직장에서는 그 좌천 등 불명예가 따르기 쉽고, 수술이나 질병 등으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 건강관리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급살운에서는 생지의 기운이라 가지고 그 이동 간의 사건 사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고, 건강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3월달입니다. 신묘월이고요. 제살에 지지충이 함께하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서 뜻대로 잘 풀리는 일이 좀 드물고 부침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외부와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머리는 상당히 명석해지고 인격면에도 뛰어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살운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가 충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지지가 충이 되는 이런 때는 생각은 많지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지가 충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각종 사건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관제구슬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4월달입니다. 임진월이고요. 천살의 육합이 함께합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 좀 거역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쉬운 시기지만은 순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활동성에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따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주변에 자신보다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천살운에서는 뜻밖의 행재수가 따르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 쉬우니까 차분히 노력하면서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5월달입니다. 개사월이고요. 자, 지살에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도 쉽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나들이, 아니면은 무역이나 유통업, 여행사 같은 이런 직업과도 인연이 좀 깊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이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돼 가지고 이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살운에서는 통상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한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갑오월이고요. 자, 연살이 함께 하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살 기운에서는 그 데이트를 하거나 소개팅, 미팅의 기회도 많아지고, 또 미혼자분들은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하는 시기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맞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살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일도 하게 되고, 부부나 연인 같은 이런 이성 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7월달입니다. 을미월이고요. 월살 기운이 함께 하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가지고 약혼식이나 결혼식, 회갑,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가 있는 이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시달리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지만은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저수를 맞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나 정려 같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 가지고 대박의 찬스가 따르는 재물운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8월달입니다. 병신월이고요. 망신살에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미혼자분들은 그 결혼이 성사되기도 하겠고요. 또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 승진 등의 기쁨이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좀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발전의 계기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해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해결한 그 결과가 상당히 보람된 그런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9월달입니다. 정유월이고요. 장성살입니다.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언제나 또 자기가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서는 크게 성취감도 느끼고 성과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별다른 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월달입니다. 무술월이고요. 반한살에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로
주변에 도움이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다소 좀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참모직이 좀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부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그런 시기로 언변이 유창하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1월 달입니다. 기해월이고요. 자, 역마살이 함께 합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도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고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닿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외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지사라고 다르게 자의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기운도 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기운도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마 기운이 그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무역이나 출장, 나들이 등에서 큰 행운이 따르기도 하겠고 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런 이동을 하게 되었으나 또 전화 유혹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좋지 않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출장이나 나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면모도 많이 나타나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도 가중되고 각종 사고수에도 노출되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자월입니다. 12월 달이죠. 자, 육해살이 함께 하네요.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업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좀 힘든 그런 여건이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의학이나 침술 아니면 역학 등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이 그렇지만 이 육해살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사고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기 쉽고 만성질환 등도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좋은 운세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입니다. 자, 1월 달이고요. 자, 음력으로는 음력으로 12월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신축월이고 화개살에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아니면 가까운 친구간에 그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런 달에 화해 기회로 삼으면 상당히 운세에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헤어진 연인이나 오랜 친구와 재회를 하거나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이런 달을 선택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서는 현상 유지가 조금 더 유리하고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답답한 기운도 들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한의학이나 침수업 아니면 종교나 철학 같은 다소 좀 특수하거나 다소 좀 특수한 그런 분야에 몰두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만난 그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친구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자, 한 해 동안에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한 해 운세,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신축년 한 해 설계 멋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